안녕하세요. 세상사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백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며칠 전 기준인데 벌써 감염자가 1억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말 그대로 팬데믹이죠. 20세기에 양대 세계대전을 비롯해서 수십만 명 이상이 사망한 전쟁들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전 세계 80억 인구 한 명 한 명에게 공포심을 주고 경각심을 또 불러일으키는 이런 사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팬데믹이죠. 이제 각국 정부, 연구소, 기업들 지난 1년간 열과 성을 다해서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한 백신 개발을 매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백신들이 나와서 이제 긴급 승인 형태로 일부 국가에서는 접종을 이미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제 초미의 관심사이고 우리 정부도 나서고 있고 우리 기업들도 해외 백신이긴 합니다. 생산에 들어가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백신들에 대한 짧은 기간에 급하게 개발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들도 적용이 되고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고 접종 후에 사망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 개발 중인 백신들에 대해서 정보를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마땅한 게 잘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찾는 과정에 동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 싶어서 만들었고요. 이제 1편, 2편으로 제작될 예정이고 1편에는 그 코로나 백신을 이해하기 위한 아무래도 생물학 쪽에 다양한 기술들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초 생물학 지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관련된 기술에 대한 설명. 2부에서는 개발 중인 주요 백신들 이름을 들어보셨을 주요 백신들의 어떤 기술이 적용됐으며 서로 어떻게 비교가 되고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사진을 보시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왼쪽 사진은 이제 전체 외부 모습이고 오른쪽은 단면도죠. 여기서 눈여겨 보실 부분은 여기 스파이크 글라이코프로틴이라고 스파이크 단백질 S라고 표시되어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외부로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즉 사람 몸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 세포를 꽉 쥐는 갈고리 역할을 하는 단백질, 요거를 일단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이러스 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이러스는 그 사람 세포의 평균 크기의 한 100분의 1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가장 외곽에 있는 하늘색 선이 사람 세포이고요. 오른쪽 하단에 사각형에 들어가 있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아데노 바이러스라는 친구입니다. 바이러스는 그냥 간단한 유전 물질하고 아주 간단한 초기 형태의 생명체죠. 자기 스스로를 키울 수 없는, 꼭 남에게 기생해서 신세를 져야만 되는 그런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유전 물질과 그리고 외부에 자기를 보호하고 감싸는 세포막이나 아니면 단백질 캡슐, 이게 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 세포, 지금 코로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 세포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속 세포에 침입을 해서 자기들의 유전 물질을 우리 사람 세포 내부로 쏟아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 세포의 살림살이를 이용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단백질도 만들고 또 유전자도 복제를 하죠. 그래서 그 살림살이가 거의 거들나게 되면은 더 이상 이제 빨아먹을 게 없는 상황이 되면은 자기들이 이제 생산했던 단백질과 세포막 물질들 결합을 해서 바이러스의 형태를 갖춘 다음에 그 숫자는 이제 불려 있겠죠. 한 녀석이 들어와서 벌써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되어 있겠죠. 그 다음 그 사람 세포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다른 세포들을 또 침입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살림살이를 제공했던 사람 세포는 이제 죽게 되는 거고, 그게 모이다 보면은 우리 사람한테는 정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아픈 것이 되는 것이죠. 더 위험한 일로 진행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자, 세포입니다. 왼쪽 것은 양파의 세포들이고 여러 가지 세포들이 모여 있죠. 그래서 각각의 세포 구획 안에는 좀 희미한 이제 구획이 하나 더 보입니다. 이것이 세포 핵이고 여기에 우리 유전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 핵 주변의 지역이 세포 질이라고 불리고 세포의 살림살이의 대부분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세포 핵 안에 까만 반점들, 끈들, 노끈처럼 모여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이거는 이제 유전체, 저희 유전자, 이 DNA 이중 나선이라고 하죠. 그것들이 뭉쳐져 있는 형태입니다. 이 뭉쳐져 있는 형태를 유전체라고 합니다.
유전체가 형성됐다는 것은 이 세포들이 분열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평소에는 분열을 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긴 끈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DNA 이중 나선이라고 되어 있죠. 예. 오른쪽 그림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긴 끈의 부분을 유전자, 진이라고 부릅니다. 이 각각을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여기가 이 진은 하나의 진은 하나의 단백질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우리 세포가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 일꾼, 우리 팔다리 역할을 하는 것은 그 단백질입니다. 어떻게 보면 DNA 이중나선 유전체는 머리에 가지고 있는 정보죠. 예. 그래서 그 머리 속에 있는 정보가 우리 팔다리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전달이 돼야 됩니다.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곳은 세포질, 우리 유전 정보는 세포 핵 내부에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 나는 공간의 이 차이를 가운데서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RNA라고 합니다. RNA는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DNA와 사촌지간이고 가깝습니다. 그래서 RNA는 DNA 저장된 정보를 잠깐 복사를 합니다. 필요한 부분을. 그 다음 세포 핵을 떠나서 세포질로 들어가서 세포질에 있는 살림살이들을 이용해서 단백질을 만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생물학자들은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초기에 생명체가 진화를 하면서 유전 정보를 저장을 해야 될 것이고 그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물질로 선택된 것이 RNA였을 것이라고. 근데 RNA는 이제 세포들이 더 진화를 하면서 좀 더 안정적인 정보 전달 매개체가 필요했고요. 또 다른 좀 더 안정적인 정보 매개체가 필요해졌는데 거기에 필요한 안정성이 좀 떨어졌습니다. RNA는. 그래서 정보 저장의 기초 역할을, 기본 역할을 DNA에 물려주고 RNA는 순간순간 필요할 때마다 정보를 카피하고 필요가 없을 때는 금방 없애버릴 수 있는, 그래서 조절이 용이한 그런 기능을 이제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 생명체들은 아직도 RNA를 정보 전달 물질로, 정보 저장 물질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 관심사인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러한 사례입니다. 네. 자, 저희가 코로나 백신 이야기를 하는데 면역 반응 이야기를 알아보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면역 반응은 저희 혈액, 림프에서 주로 발생을 하고요. 백혈구가 그 일을 담당을 합니다. 우리 피 속에는 적혈구, 백혈구가 있죠. 적혈구는 산소 공급입니다. 저희 피가 빨간색을 나타내는 이유기도 하고요. 백혈구는 외부 침입자들을 제거하는 면역의 역할을 합니다. 백혈구는 우리 몸속에 있는 백혈구를 다 모으면 그 무게가 저희 뇌나 간 크기의 간의 무게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백혈구에는 저희가 두 가지 세포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림이 너무 복잡한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T셀과 B셀이 있습니다. B셀의 기능은 잘 아시는, 많이 들어보셨을 항체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항체를 생산해서 세포 밖으로 내보내서 혈액을 떠돌게 만듭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침입하는 적들을 공격하는 것이죠. 반면에 T셀은 외부에서 들어온 세포를 바로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또는 외부의 침입자에 의해서 손상된 우리 세포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둘은 서로 합동해서 역할을 합니다. 자, T셀과 B셀은 뭐라고 할까요? 항체나 T셀은 어떤 종류의 항원이 들어오더라도 그거를 물리적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자물쇠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무려 1조 개에 다른다고 합니다. 1조 개의 다양한 자물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아무리 돌연변이를 많이 일으키더라도 이 1조 개의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 손바닥 위에 손오공인 셈이죠. 그래서 어딘가에, 우리 몸속 어딘가에는 새로 발생해서 들어온 침입한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는 T셀과 B셀이 숨어 있습니다. 단지 숫자가 문제인 것이죠. 외부의 침입이 감지가 되면은 저희 T셀과 B셀은 정식을 하게 됩니다. 숫자를 늘립니다. 왜냐하면 한두 명으로 외부 바이러스를 상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숫자를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숫자를 늘려서 항체와 T셀로서 적들을 제압을 합니다. 제압을 하고 나면은 이제 다시 숫자가 줄어들겠죠. 그 줄어드는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T셀과 B셀은 기억세포라는 예비군을 남깁니다. 미래를 대비해서요. 한번 혼이 났거든요. 그래서 같은 침입자가 두 번째 들어올 때는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훨씬 빠른 시간 내에
이 예비군들을 동원해서 상대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현상을 우리는 면역이 생겼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뭐 대부분은 이런 방식으로 많은 병원균들이 우리가 해결을 해내고 있습니다만은 지난번에 사스나 메르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면역 체계가 정식을 하고 숫자를 늘리는 데 필요한 그 시간 안에 훨씬 바이러스 정식이 더 빨라서 우리가 미처 대비하게 있잖아요. 우리가 한테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드문 케이스죠. 면역 체계를 빈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셈이니까요. 그래서 이 백신의 역할이라는 것은 코로나 백신이라는 것은 우리 면역 세포에게 감염과 유사한 경험을 하게 하는 겁니다.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상에 닥쳤어. 빨리 세포들 정식해. 해서 B셀과 T셀을 늘리고 기억세포를 남기는 과정을 실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줄 수 있는 위험을 제외한 상태에서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백신의 역할입니다. 보통 새로운 항원이 들어오면, 즉 새로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우리 몸은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데 일주일에서 3, 4주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자, 그 기간 내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증식을 많이 해서 우리의 세포와 조직을 많이 손상시키면 저희는 위험한 지경에 빠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 모습을 한번 더 보여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S 단백질이라고 표면에 있는 단백질. 자, 우리 몸이 항체를 형성하고 거기서 결합하기 위해서는 바이러스의 표면에 있는 단백질이 아주 좋은 타겟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항체를 만들고 거기에다 결합할 수 있는 T셀을 증식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발되고 있는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이 S 단백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주는 위험 없이 이 S 단백질을 우리 몸속에 넣어주면은 우리 면역 체계가 연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B셀과 T셀의 기억세포를 남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것이냐? 자, 아주 기초적인 방법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몸 밖에 기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모은 다음에 죽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몸속에 주입을 해주면 우리 면역 체계가 바이러스의 시체에 대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셀과 T셀이 정식해서 그 기억세포를 남기겠죠. 그래서 저희가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원하는 것은 S 단백질인데 그 외에 불필요한 것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도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몸속에. 그렇지만 아직도 그런 상태로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저희가 백신을 사용하고 있고 실제 접종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좀 더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우리가 필요한 것은 S 단백질인데 바이러스 시체를 다 넣어줄 게 아니라 S 단백질만 어떻게 우리 몸속에서 다 넣어주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된 것이 이미 기술이 많이 발전한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통해서 S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를 저희가 밖에서 꺼내서 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전자를 우리 몸속에 넣어줘서 우리 몸이 스스로 S 단백질을 생산하게 하고 그걸 피 속으로 이렇게 내뿜게 해서 저희가 저희 면역 세포들이 반응하게 하는 방식. 이런 방식은 어떨까? 라는 것도 백신의 한 개념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제작할 때. 이 편에서 이제 소개시켜드릴 현재 개발 중인 곧 우리가 접종을 하게 될 그 후보군들 백신들은 제가 두 번째 언급드린 그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백신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 편에서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